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2022년을 맞아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노 위원장은 올해 실시하는 양대 선거를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겠다며 모두의 참여와 화합을 당부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1월 8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1월 8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이 개최하는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 대책기구 등을 방문할 수 없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와 관련하여 해외에서 투표하려면 1월 8일까지 국외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고와 신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재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등록은 2월 13일부터 14일까지고 3월 4일과 5일에는 사전투표가, 3월 9일에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투표가 실시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바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3월에는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6월에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기 때문인데요.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양대 선거를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시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2년 이민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힘을 합쳐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공존과 상생의 길을 개척해 나갈 것입니다. 새해에는 완전한 일상 회복이 이루어지고 호랑이의 용맹한 기상이 온 나라에 퍼져 대한민국이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거는 국민의 주인됨을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이자 절차입니다. 올해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도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발전에 매우 중요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이 부여한 공정한 선거관리라는 막중한 책무를 가슴 깊이 새기고 60년 가까이 우리나라 민주정치의 토대를 굳건히 다지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의 양대 선거를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아름다운 선거는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선거에 참여하는 모두의 노력이 함께할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습니다. 정당과 후보자는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더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제시하기 위해 선의의 경쟁을 하며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유권자는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은 어떤지, 실현 가능한 정책과 비전은 무엇인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현명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언론기관과 종교시민사회단체는 깨끗한 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공직자는 어떠한 선거 관여 행위도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 중립의 자세를 지켜야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겸허하게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절차 사무에 만전을 기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약자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여 민주주의 발전과 사회 통합에 기여할 것입니다. 모두의 참여와 화합으로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시다. 새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6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이전 60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월 8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없는 행위를 안내하고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습니다. 어떤 행위들을 할 수 없는지 알아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60일 앞둔 1월 8일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이 개최하는 정견 정책 발표회 등 정치 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등을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 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 선전할 수 없고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나 정견 정책 발표회, 당원 연수, 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 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창당, 합당, 개편대회 및 후보자 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반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 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 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는데요. 다만 법령에 의해 행사를 개최 후원하거나 특정일, 특정 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 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 복구를 위한 행위, 직업 지원 교육이나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 강좌,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 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 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했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할 방침이라면서 공직선거법은 시기별로 제한 금지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1390 또는 선거법규 포털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대통령 선거에서 재외선거를 실시합니다. 재외선거에서 투표하기 위해서는 국외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을 1월 8일까지 해야 하는데요.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봅니다. 외국에 체류할 예정인 선거권자가 오는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하기 위해서는 1월 8일까지 국외부재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외부재자 신고 대상은 선거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민으로서 사전 투표 기간 개시일 전에 출국해 선거일 후 귀국이 예정된 사람이거나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해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않는 사람 중에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인데요.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제외 공관에,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특히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는 별도의 서류 제출을 위해 공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쉽고 간편하게 국외부재자 신고가 가능합니다. 한편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재외선거인도 재외선거를 하려면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은 상시 가능하지만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1월 8일까지 신청을 마쳐야 하는데요. 다만 영구 명부제 도입에 따라 2020년에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재외선거인으로 등록되어 투표에 참여했다면 별도의 등록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2회 이상 계속해 재외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재외선거인은 명부에서 삭제되기 때문에 다시 등록 신청을 해야 하고 명부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변경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재외선거인 영구 명부 등재 여부는 재외선거인 신고 신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2021년 7월 12일부터 시작돼 현재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새해가 시작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본격적인 대통령 선거의 선거 사무가 시작됐는데요.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주요 사무 일정을 전해드립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오는 3월 9일 수요일에 실시됩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선거 사무는 2021년 7월 12일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예비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 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학력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고 대통령 선거 기탁금 3억 원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6천만 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마친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 후원회를 설치하거나 간판, 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명함 등을 이용하는 등 공직선거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 있어 국내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권자는 공관 등에 설치되는 제외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데요. 제외선거에 참여하려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는 2021년 10월 10일부터 2022년 1월 8일까지 국외 부재자 신고를 해야 하며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으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 역시 2022년 1월 8일까지 제외선거인의 등록 신청이나 변경 등록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2월 9일부터 13일까지 선거인 명부와 거소, 선상투표 신고인 명부를 작성합니다. 이 기간에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등 법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선거권자는 거소투표 신고를, 사전투표소 및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원은 선상투표 신고를 할 수 있고 군인 등은 선거공보 발송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은 2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 동안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후보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인 2월 15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데 선거운동은 선거일 전일인 3월 8일 자정까지 가능합니다. 제외투표소의 투표는 2월 23일부터 28일까지의 기간 중 각 제외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제외투표 기간에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실시되고 선상투표는 3월 1일부터 3월 4일까지의 기간 중 선장이 정한 일시에 실시됩니다. 사전투표는 선거일 전 5일인 3월 4일부터 3월 5일까지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3월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를 실시하며 투표 종료 후 즉시 개표가 시작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책 중심의 선거 문화를 조성하고 정책 선거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는 3월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책 공약 알림이 사이트를 개편하고 공약 이슈트리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관련 내용 알아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월에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정책 선거에 대한 정당과 후보자, 유권자의 관심을 높이고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약 이슈트리 서비스를 정책 공약 알림이 사이트에서 제공합니다. 공약 이슈트리는 주요 정책 이슈와 키워드를 정책 영역별로 분류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트리 형태로 시각화한 것인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한국정당학회에 의뢰해 한국 사회에서 주요한 쟁점이 되는 핵심 정책 영역을 발굴하고 각 영역별 정책 이슈와 세부 키워드를 도출하는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공약 이슈트리는 정치, 행정, 사법, 재정, 경제, 복지, 국방, 통일, 외교, 통상 등 8개의 정책 영역과 영역별 3개에서 5개의 정책 이슈와 세부 키워드로 구성됐는데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는 모두 31개의 정책 이슈와 500여 개의 키워드가 도출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도출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국 1,600명의 유권자에게 관심도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그 결과는 공약 이슈 설문 결과 보기에서 유권자 관심도를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시각화해 제공합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2년 2월 20일까지 유권자가 직접 정책과 공약을 만들 수 있는 유권자 희망 공약 제안을 운영합니다. 유권자 희망 공약 제안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정책 공약 알림이 사이트 내 희망 공약 제안 메뉴를 통해 제출할 수 있는데요. 채택된 제안은 희망 공약 모음집 이북으로 제작해 홈페이지에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을 종종 접할 수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그래서 그들에게 무슨 일이에서는 다양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를 알아보고 유권자들이 유의해야 할 점을 살펴봅니다. 오늘은 가짜뉴스를 SNS로 전파한 사건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한 단체의 대표인 B씨 등은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17년 1월부터 4월까지 카톡 단체 대화방에
A 후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벌금 400만 원에 C씨와 D씨에게는 각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B씨가 A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포했다며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크게 훼손하고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후보자를 당선 또는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비방하는 등의 행위는 선거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는데요. 특히 최근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SNS나 유튜브 등을 이용해 후보자나 후보자의 가족 등에 대한 거짓 정보 등이 빠르게 전파되곤 합니다. 긍정적인 정보보다는 부정적인 정보가 훨씬 더 빨리 전파되기 때문에 선거 분위기는 순식간에 혼탁해질 수 있는데요. 유권자라면 누구나 후보자나 정당, 정책 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지만 공직선거법이 모든 행위를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직선거법은 상대 후보자나 후보자 가족 등에 대한 거짓 사실을 공표하거나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행위, 특정 지역이나 지역인, 특정 성별에 대한 악성 댓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행위들은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고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이 금지하는 행위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특히 조심해야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1년 7월 12일부터 오는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마친 예비후보자는 명함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데요. 예비후보자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통계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는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에 동시에 실시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1월 31일까지 당선 무효나 사직, 사퇴, 사망 등으로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 시스템에서 재보궐선거 확정 지역과 예비후보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제20대 대통령 선거 제2차 정책토론회를 1월 18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MBC 스튜디오에서 개최합니다.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 직전 대통령 선거 등에서 전국 유효 투표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을 대상으로 사회, 복지, 노동 분야와 관련하여 개최하는 이번 정책 토론회는 KBS와 MBC에서 동시 생중계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대비 후원회 설립 가이드북을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후원회 설립 가이드북은 정치자금법 개정에 따라 확대된 예비후보자 후원회, 후보자 후원회 설립의 전 과정을 알기 쉽게 수록했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2022년도 선거 여론조사 가이드북을 발간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선거 여론조사 가이드북은 선거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선거 여론조사 전반에 꼭 필요한 사항이 실려 있는데요. 가이드북은 중앙선거여론조사 홈페이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올해 7년차 기공사 김태희입니다. 기공사는 이제 환자분들이 구강 내에서 손실된 치아 기능을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보철물로 수복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날로그식으로 손으로 수작업으로 하는 작업이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에는 디지털로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 작업 환경이 예전보다 훨씬 더 깔끔하고 수월해진 부분은 있습니다. 보철물을 제작을 한 다음에 환자분들한테 끼워드리면은 막 너무 좋다고 잘 맞는다고 막 환하게 웃으시고 너무 고맙다고 하시는 걸 보면은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직업병 많죠. 사람을 첫인상을 볼 때 치아로 눈이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어떻게 생겼나. 저희 치과에서는 방역수칙 지켜가지고 진료 준비를 꼼꼼히 하고 있으니까 환자분들도 좀 안심하고 치과에 오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저도 이제 치과 기공사로서 보다 환자분들에게 질 높고 정확한 보철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2022년에는 쉬는 날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임시 공휴일이라든지 뭐 이런 게 생겨도 치과는 조금 환자분들이 이미 예약이 돼 계시고. 병원에 손님이 안 왔으면 좋겠다. 그건 아닌데. 오늘 ETV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